편두통은 일단 유전성 경향이 있는 뇌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꼽아보면 주로는 한쪽 머리가 아프고요. 주로는 머리가 아플 때 혈관 뛰는 것처럼 욱신욱신하는 이런 박동성의 느낌이 있고, 머리 아플 때 내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던 일을 잠깐 좀 쉬어야 되는, 지속적으로 능률을 높인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강도로 꽤 심하게 오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안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편두통은 크게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 약물 치료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급성기 치료이고 두 번째는 예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번엔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약물 치료 첫 번째인 급성기 치료는 모든 편두통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바로 편두통 급성기 치료가 되겠고요. 주로는 트립탄 성분인 그 편두통 특이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한 달에 트립탄 성분을 포함해서 편두통 특이 약물은 한 달에 8회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환자들에서 필요한 것이 예방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치료의 목적은 두통 일수를 줄이고, 두통의 강도를 줄이고, 두통이 발생할 때 먹는 급성기 약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각종 약들이고요. 먹는 약들이고, 그다음에 만성인 경우에는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편두통 발생 기전에 입각한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두통 일수가 적다면, 한 달에 3번, 4번 이하라면 아플 때마다 약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두통 일수가 그 이상이라면, 한 달에 5일, 6일, 7일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이런 정도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8번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트립탄이나 에르고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편두통 특이 약물인데, 그리고 복합진통제, 카페인들이 섞이거나 안 섞인 거나 상관없이 복합진통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단순진통제, 타이레놀이라든지 에드빌, 탁센 이런 것들은 15일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왜 제한을 하냐면, 그 이상 드시는 게 자주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고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한도 이내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만 되짚어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약을 몇 번 드셨는지 잘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정확하게 세시려면 약 드실 때마다 달력에다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해서 편두통은 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편두통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성 편두통의 진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편두통은 머리가 하루 종일 깨끗한 날이 한 달에 15일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그 머리가 불편한 15일 중에서 편두통성으로 아픈 날이 8일 이상, 그런 한 달이 1년에 띄엄띄엄이든 관계없이 3개월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만성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편두통 치료 목적으로, 예방 치료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고리타분하고 뻔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의 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깨어지게 되면 편두통이 유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스트레스, 두 번째는 수면, 그 다음에 식이, 그리고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 틀을 가장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그걸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을 각각 맞춰서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일정한 시간에 잠드셔서 일정한 시간에 깨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어두울 때 주무시고 밝을 때 깨시고 그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 시간은 뭐 8시간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8시간을 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수면 시간을 찾아서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식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정한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해서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공복이 되는 시간을 적게 하고 그리고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는 것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각각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가볍게 산책 정도, 한 10분 정도 동네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횟수를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뭐 2분, 3분, 5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서 하시는 것이 생활습관 교정의 가장 큰 방법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대한두통학회에서 운영하는 환자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migraincluster.com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꽤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두통이 있는 분들이 치료받는 게 그렇게 적은 이유는 아마도 인식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5%, 10% 정도의 환자들만 제대로 편두통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두통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편두통이 있지 않은 사람들, 다른 두통을 갖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에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두통이 있는데 너도 두통이 있다. 근데 나는 잘 참는데 너는 왜 못 참느냐.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 혹은 예민한 사람, 그 자기의 기분을 다 표현해내는 사람, 너는 우울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안 좋은 꼬리표들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붙다 보면은 그분들은 그 자신의 감정들, 두통에 대한 것들을 더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병원에 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에도 머리에 다 괜찮으니까는 그냥 돌아가세요. 혹은 그냥 진통제 드십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치료 받다 보면 어차피 해주는 건 똑같은데 하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절망감에 더 빠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편두통이 주변에 둘러보면 7, 8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가족들 중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그 중에 1명은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은 장애가 심한 그 질병 중 리스트를 뽑아보면은 두 번째로 가장 장애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두통이 어떻게 보면 무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병인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편두통에 대해서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